오늘은 행신을 한번 볼게요. 행신은 워낙에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이 많은 곳이 행신이죠. 특히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 실거주로도 많이 보는 곳이 행신인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곳도 또 행신입니다. 오늘 볼 것은 행신 중에서도 서정마을 5단지입니다. 의미 있는 실거래가 나왔는데 32평 같은 경우에 이번에 7억을 뚫었습니다. 5억대, 6억대 거래가 계속 있다가 7억 거래를 뚫었습니다. 방송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인사 남겨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읽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동 서정마을 5단지 같은 경우 지도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있는 곳이 행신동 서정마을 5단지고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덕양구가 정말 투자자들의 성지, 갭투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고 화정, 행신 이렇게가 투자 양대 산맥이죠. 지금 이제 행신 쪽도 화정 쪽도 리모델링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서정마을 5단지만 봐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8억대까지 찍었던 것이 가격이 쭉 내려와서 5억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아주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대, 5억대에서 7억대까지 오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엄청나게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은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쪽집게 아파트 브리핑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강매역이 있습니다. 강매역. 이쪽에 산책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강매역을 간다고 했을 때 10분 정도면은 강매역에 도착을 한다. 경의중앙선이죠. 경의중앙선 잠깐 보면 경의중앙선 강매역에서 상암 DMC까지 8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상암동이 직장인 분들은 강매역을 실거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강매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서정마을 5단지 같은 경우가 나름 행신 쪽에서는 뭐 신축급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8년식인데 2008년식이 무슨 신축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행신 쪽은 대부분이 95년, 96년, 97년에 들어온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사는 분들이 이 서정마을 5단지로 이사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신축은 지금 뭐 소식이 없고 리모델링 소식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몇 년 후, 5년 빨라야 5, 6년, 10년 후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임차 수요. 글씨를 정말 개떡같이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원래 제가 펜 글씨도 예쁘게 잘 못 쓰는 편인데 좀 노하우를 하나 알았어요. 글씨를 천천히만 써도 글씨가 예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글씨를 좀 천천히 쓰고 있는데 마우스로 쓰는 글씨는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읽어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레이씨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은 매일 평일 정오에 하고 있습니다. 미트잡이 관장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의미 있는 실거래가가 있으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쪽집게 아파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 편집 영상은 오후쯤에 올라가니까 생방송 못 들어오시고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답글 많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얄동이 어디냐면은 휴먼시아 5단지 중에 이쪽이 성산천 뷰가 됩니다. 성산천 뷰가 되는 쪽 501, 502, 503, 504, 505동 쪽, 이쪽 라인 쪽이 로얄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 임장을 가시면은 로얄동 쪽이랑 비로얄동 쪽이랑 가격이랑 뭐 뷰 같은 거를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고, 건폐율 자체가 17%라서 그렇게 많이 낮은 건폐율은 아니에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전체 땅 면적 대비 몇 평 정도, 몇 퍼센트의 건물을 올렸느냐, 이 전체 땅 중에 현재 17%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10% 초반대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구조 배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상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동간거리가 꽤 멀리 있고 특히 506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판상형 중에서는 506동이 정남향으로 좀 로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타워형 아파트들은 성산천 뷰가 보이는 쪽이 로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인사드리면서 진행할게요. 박M 회원님, 박M님,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늦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12시에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단지 배치가 좋은 아파트들이 오후 늦게까지 볕이 잘 듣고 저층도 볕이 아주 잘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재가 하나 있죠. 고양 은평선 창릉 3역입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볼게요. 이렇게 아실 사이트에서 봤을 때 고양 은평선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 일단은 서정마을 5단지 서라고 써보겠습니다. 서정마을 5단지에서 강매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이라고 했죠. 근데 신규로 생길 창릉 3역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도보로 한 15분, 겁나 빨리 걸어가면 10분, 미친듯이 뛰어가면은 8분. 네.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이제 도보권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고양 은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창릉 3역을 이용할 수 있는 서정마을 5단지 설명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고양시청에서부터 움직입니다. 곧 교통망 발표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통까지는 뭐 빨라야 7, 8년, 10년인데 일단은 착공식하고 착공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하고 이 과정 가운데마다 계속해서 이제 호재바를 받아서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 발표된 것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정, 행신, 중앙로, 그 다음에 창릉 3 도래울, 창릉2, 창릉1, 향동, 세전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전역에서는 서부선이 연결이 돼요. 서부선. 글씨 잘 쓰자. 서부선. 서부선은 신촌을 지나서 여의도에만 3개역. 글씨 잘 써야지. 여의도에만 3개역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의도에서 신촌 지나서 세절 어이 아니고 아입니다. 세전역을 지나서 창릉 3역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창릉 3과 행신 중앙로역이 이렇게 행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서정마을 5단지 같은 경우가 창릉 3역을 이용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강매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나름 행신 중에서 준신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가격 반등이 있었다. 이 좌측 메뉴를 보면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의 특징은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립니다. 7억 3천에 실거래가 일어나면은 7억 5천 7억 8천 이런 식으로 호가를 올려요. 그래서 다음에 거래가 체결되면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지 완만하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승 곡선을 타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중앙차로 쪽에 버스가 진짜 많습니다. 서울 가는 거, 신촌 가는 거, 광화문권 가는 버스를 다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산고속도로 이쪽에 톨게이트 입구, 문산 고속도로도 빠르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정마을이 행신에서 좀 많이 선호하는 곳들이에요. 이쪽에 소만마을, 햇볕마을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샘터마을, 풍림, 소만마을 이런 곳들에서 서정마을로 이사 오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2008년식인데도 아직도 서정마을 신축급이다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행신동 서정마을 5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쪽집기 아파트 브리핑 이번에는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쪽 신축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사당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인데 이 사당 역세권은 아니고요. 이렇게 와서 이수에서 남성역 그리고 숭실대 입구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죠. 꽤나 가파른 오르막길에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가 있습니다. 연식은 2020년식으로 아주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959세대로 나름 중대형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골든포레를 오늘 왜 보게 됐냐면은 최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님, 박M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보게 됐냐면은 가격이에요. 가격.
34평이 의미 있는 뭐 실거래가 일어났는데 지금 11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나름 7호선 역세권이고 신축이고 뒤쪽으로 이제 서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숲세권입니다. 이쪽 오르막길이긴 하는데 이쪽 가보면은 공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서달산 산공기를 이렇게 맡을 수 있는 아파트고, 당연히 로얄은 산 뷰가 되는 115동, 114동, 그리고 112, 111, 뭐 110, 110동 요쪽이 로얄동입니다. 임장을 가시면은 이 로얄동 쪽을 좀 보셔가지고 서달산 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가격이 지금 11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경기권에서 뭐 광명이나 이런데 12억 분양할 때도 막 완판이 다 됐고, 서울 같은 경우에 홍제동이나 강북권도 지금 15억 분양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름 강남쪽권이면서 신축이면서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남성역이나 숭실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나름대로 이제 골드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남성역을 이용하면은 한번 보세요. 노년역까지, 강남 노년까지 환승 없이 11분입니다. 골드노선이 2호선이랑 9호선만 골드노선 강남 가는 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7호선도 굉장히 골드노선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남성역에서 서쪽으로 가보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도 핵심 업무지구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도 환승 없이 19분에 갈 수 있는 게 7호선 남성역 숭실대 입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같은 경우가 이 골드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고 11억대이기 때문에 싸다 신축인데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거래량이 많다. 4월 13일, 4월 9일, 3월 29일, 3월 20일, 2월 조금 더 볼까요? 2월 5일, 1월 29일, 1월 27일, 1월 27일, 1월 17일, 작년 9월 뭐 이후에는 뭐 이제 거래가 가능한 때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아파트입니다. 지금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설명드리고 있는데 신축이기 때문에 뭐 세대당 창고도 하나씩 뭐 있고요. 뭐 사우나나 뭐 골프 같은 이제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인서울 안쪽에서 신축급이나 신축으로 앞으로 관심도를 많이 받을 곳, 얼마 전에 보도자료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구축이랑 신축이랑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가격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 상승하는 폭 퍼센티지 자체가 신축이 더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축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될 것이고, 이게 더 과해질 것이 그 이유가 일단은 입주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올해까지가 있고 내년에 인천까지가 입주가 있는데, 내년 말 후년부터는 서울 경기 할 거 없이 입주가 없습니다. 후년, 후후년, 후후후년 까지도 입주가 계속해서 없기 때문에 1년, 2년 돼서 이제 3년차 되고 4년차 되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5, 6, 7, 8, 10년차 준신축까지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3, 4년차 아파트들을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서울이라면은 더욱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당역도 그렇고 이쪽 홍제동도 신축에 의미 있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크래시님 답변 감사드려요. 네,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 보면은 34평형이 엄청난 반등을 했죠. 이 그래프 짜잔 쭉 자명 물속으로 쫙 수영을 하다가 이거 평형으로 얼굴을 딱 내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수영 다니거든요. 얼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1116세대로 준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2021년식 4년차죠. 건폐율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동간거리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1%. 아까 제가 10%대 건폐율 설명드린 아파트랑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장점은 홍제역 쪽은 이제 복잡하고 버스도 많은데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단지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확실히 반등을 했다.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가격을 한번 보면은 최고가 14억 9천까지 갔던 게 12억대까지 쭉 이제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14억 5천, 12억 4천. 14억 5천, 12억 4천. 14억 5천, 12억 4천.
번지 점프 짜잔. 그리고 자명을 하다가 평형으로 숨쉬러 얼굴 내민다. 자, 14억대 10억대가 있다가 13억 3천으로 또 반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였는데 역시나 신축답게 커뮤니티가 잘 돼 있습니다. 헬스장에 잘 돼 있고 당구장에 잘 돼 있고 인왕산이 있고 인왕초등학교 초푸마 이렇게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 거를 초푸마라고 하는데 초푸마는 아니고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그냥 초푸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인왕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고 지하철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홍제역입니다. 바로 이렇게 홍제역 2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바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만나실 수가 있고 3호선이 또 강남 가는 로얄선이잖아요. 3호선 홍제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거는 이제 거리가 좀 걸리긴 하지만 홍제역에서 어디까지가 가깝냐? 경복궁, 광화문권, 한양 도심권, 원도심권,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대기업이 많은 곳, 환승 없이 세정거장 소요시간 6분입니다. 무학재, 독립문, 경복궁 이런 식으로 경복궁권, 도심권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홍제동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님 반갑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12시에 딱 들어오세요. 네, 평일 정오에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제동을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환승 없이 쭉 간다면은 충무로까지 이어지고 강남 신사동까지는 환승 없이 25분이면 갑니다. 강남 신사동의 직장인 분들도 이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에 거주하시면은 광화문권, 충무로권, 강남권까지 모두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단지 내부에는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내려오면은 이쪽 도로 쪽은 시끄럽고 단지 안쪽은 굉장히 조용하고 이 홍제동 쪽이 경사가 많잖아요. 이 도로도 이렇게 경사가 약간 있고 하는데 단지 내에는 이제 평지화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지화가 잘 돼 있고 신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